12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 약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은 오늘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오르며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8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감영선화당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강원 감영선화당을 보물급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먼저 강원 감영 보물 지정 소식 전해보고요. 또 영월군이 동강과 서강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강 둔치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됐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코로나 여파로 도내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해맞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새 해맞이 일출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새 해맞이 일출 영상 제공 소식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향후 20년간 추진할 원주 지속가능발전 시책 방향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지속가능발전 기본과 이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사회혁신연구소가 시행한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추진할 원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자연이 숨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원주가 제시됐습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원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종 원주 시책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횡성군 장애인협회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합니다. 횡성군은 최근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군 장애인협회를 신규 소탁기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협회는 내년부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 교육과 훈련 등 장애인 복지 사무를 위탁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내년부터 농생명 차원의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을 지역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평창군은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전략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대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산학연 협력 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강원 감영선화당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 감영선화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전국에 남아있는 감영 중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학예연구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박광식 연구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예, 원주시로서는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이해 가기 전에 또 받게 됐는데요. 네. 아주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원 감영 선화당 보물 추진 언제부터 추진을 하셨습니까? 강원 감영 선화당은 조선시대 지방의 관악 업무를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몇 년 전부터 보물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선화당은 조선시대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팔도제가 시행되면서 감영이 설치되었는데요. 강원 감영은 1395년 태조 4년에 원주에 설치된 이래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한 번도 쉽게 얘기를 하면 이사를 가지 않고 한자리를 꾸준히 지킨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행정체계가 부목 9년 지방행정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강원 감영이라는 그 감영 공간은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임금이 계신 서울에 궁궐이 있었던 것처럼 왕을 대신해 지방에 가명을 설치해서 왕의 덕으로서 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명은 조선을 대표하는 관아 건물이며 현존하는 조선시대 가명의 전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 원주의 강원 가명 선화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선화당은 다시 이제 복원이 됐죠? 언제부터 네네. 복원이 됐는지요? 복원 사업. 전체를 다 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권역별로 2번 했는데요. 강원 가명이 이제 복원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그런데 1995년은 1395년에 이제 강원도 가명이 설치되었으니까 딱 정도 6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강원 가명을 복원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강원 가명 사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 가명 복원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선화당 권역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 좀 무너졌던 그런 건물들이라든가 좀 보수가 필요했던 건물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선화당 권역을 보수를 하게 되었고요. 2011년부터는 선화당 뒤편에 있는 그 원주 우체국 뭐 다 아실 텐데 좀 그 원주 우체국 청사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2단계 사업인 후원 권역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4년간의 문화재 발굴 조사와 고증 조사를 통해서 2015년도에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9년까지 이제 뭐 복례각이라든가 영주관이라든가 그 방지 연못 네모난 연못을 방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곳 후원 권역에 대한 복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 가명 복원에는 한 23년 동안 한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 규모로 이제 복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강원 가명 선화당이 보물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주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이 강원 가명 복원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또 보물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군요. 네네. 예. 네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는 이 문화재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보물로서 네. 원주시에서 가장 큰 문화재로 손꼽는다면 몇 번째가 될까요? 이제 원주시에서 대략 관리하는 문화재는 총 한 81건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국가 지정이 한 30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지정 문화재가 한 51건 정도 돼서 한 총 81건이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 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인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재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강원 가명 선화당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강원 가명 그 권역 전체는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 가명이 원주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적이고요. 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 그 흥법사지, 거돈사지, 그리고 법천사지 3개의 폐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국 가명의 중심 건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서 조선시대 건축이나 관아 형태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평가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강원 가명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강원 가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시대 지방 행정 체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잘 남아 있는데요. 강원 가명은 크게 이제 정무를 보는 정청 공간하고 풍류를 즐겼던 후원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정청 공간을 대표하는 것이 선화당이고요. 그렇다고 매일 업무만 보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뒤에 이제 후원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풍류를 즐기면서 정치적 구상이라든가 뭐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삼신산도 만들어서 신선이 산다는 복례, 방장, 영주 삼신산을 구성을 해서 바로 이제 신선의 공간이 후원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차용을 해왔는데 이러한 공간 구성은 강원 가명이 유일한 그 구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다른 가명에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는 일종의 신선이 사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배치를 해놨다는 아주 그 특징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이라는 공간이 왕을 대신해서 파견된 지방관이 왕의 덕치를 대신해 나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 가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관찰사가 뭐 행정, 군사, 재판, 출판, 심지어는 뭐 조폐공사의 역할, 화폐를 발행한다든가 뭐 교육부, 교육감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강원 가명의 위상은 지금의 도보다 강원도보다 훨씬 컸었고 그런 위상들이 강원도 원주의 어떤 그 수구 도시라는 그런 위상을 만들어내는 큰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강원 가명은 문화재적 가치 더불어서 이제는 지역 경제적 효과까지 좀 누려볼 수 있는 아주 필수 관광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네. 보물 지정이 가지는 의미, 나아가 강원 가명 보전과 활용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화당이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악 건물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그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강원도민 원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선화당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었지만 이미 강원가명 권역은 저희가 이미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뭐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강원 가명 문화학교라든가 뭐 대표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공교롭게도 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보물 지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좀 세심하게 살피고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좋은 기억도 만들고 강원 가명이 가지고 있는 역사 공간이라는 점들 또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훌륭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 발 더 이렇게 분주히 움직여서 좋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 박광식 학예연구소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동강과 서강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월의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라고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영월의 팝수머리를 종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동서강 유역 총 43만 평방미터를 3개 구역으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작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데요. 드론 테마파크와 동서강 정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월 합수머리는 예부터 생활 중심지이자 물류의 거점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영월 시내가 형성됐는데요. 하천 경관이 뛰어납니다. 또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물길이 세고 급해 지아비강이라 불리는 동강과 잔잔하고 포근해 지어미강이라 불리는 서강이 만나는 이야기, 또 금강정에서 동강에 몸을 던진 기생 경춘의 이야기, 구한말 경복궁 재건했을 뗏목을 나르던 떼꾼들의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곳을 아우르는 사업이 바로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입니다.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윤태석 팀장 이야기입니다. 수월래는 물이 돌아오는 영월이란 뜻으로 동서강 유역 총 43만 평방미터를 종합문화치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3개 섹터로 나누어 작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2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했고요. 친수 공간의 기반 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A 섹터인 영월대교와 동강둔치 구간을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 지구로 결정을 해서 영월대교에서부터 태백선까지 한강 약 1km 구간의 저소호환 조성을 완료했고요. 동강둔치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의 다목적 경기장하고 5개형 벤치를 설치하고 노후한 운동 트랙은 보수했습니다. 네. 이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 시설을 또 설치했다고요? 네, 영월 동강 지역에 농구장과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됐는데요. 설치 전 동강 둔치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노숙 텐트족들이 늘어 심야 시간 음주와 소음 문제, 치안 불안,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영월구는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동강 둔치를 다목적 체육 공간으로 바꿨는데요. 해가 진 후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밤 9시까지 조명을 유지하고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동 트랙과 다목적 체육 공간에는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영월 동강 둔치에 가볍게 방문해 물멍도 즐기고 체육시설에서는 공놀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윤태석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20억 원을 투입을 해서요. 태백선 철교에서부터 상하수 사업소까지, 영월대교에서부터 상수도 취수장까지 총 2.2km의 저수호환을 추가 조성하고요. 동강둔치에는 주차장 설치하고 잔디 식재, 덕포제방에는 하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진출입도로를 설치해서 본 프로젝트의 기반시설 마련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체육, 수변정원, 드론 테마파크, 친수공간 등 공간 및 분야별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정원도시 영월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하천편 친수공간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셔서 도시 맞춤 수변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하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은 지난해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고 태백선 고속열차가 도입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서강 정원인 연당원을 개원하고 단정의 유배지인 청령푸원을 조성해 동서강을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영월읍 전역을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정원도시 건설도 추진 중인데요.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이자 수도권의 야외 정원, 또 역동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영월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동서강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해 관광벨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영월의 관광명소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많은 관심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도내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해맞이가 올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코로나 여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국립공원에서 새 해맞이 일출 영상을 또 제공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해맞이 영상 시행 소식과 더불어 해맞이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까지 국립공원 공단 홍보실의 정성자 뉴미디어 담당관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정성자 담당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해맞이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매년 국립공원에서 해맞이하는 분들 굉장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탐방객들이. 네, 맞습니다. 네, 국립공원에는 해맞이 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만 명이 해맞이를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국립공원에서의 해넘이 해맞이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또 코로나 여파로 홀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 증감세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국립공원 탐방객은 약 3,500만 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19년과 비교하면 약 18%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심 인근에 위치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약 1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이점은 국립공원을 찾는 20대에서 30대의 방문 비율이 약 1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 여가 활동이 제한되면서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국립공원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활동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 찾아가시는 네. 분들이 많았군요. 네네. 네, 해맞이 행사의 경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염려되는 마음에 입산이 금지된 것 같은데요. 해맞이 입산 금지는 그럼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네, 저희가 2020년까지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1시간 앞당겨서 새벽 3시에 탐방로를 개방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맞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상부에서 운집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던 2021년 새해부터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2년도에도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오후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탐방로를 통제합니다. 또 탐방로 통제 시간과 연계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 시간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조정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해 새해 맞이로 한 20만 명이 네. 해맞이로 나섰는데 이분들 오갈 데가 없어질 셈이네요. 네. 자, 그럼 이번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뭐 처벌도 받게 됩니까?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또 환경부나 저희 공단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도 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번 조치를 위반하셨을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 꼭 출입금지 제한 조치를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야간 산악이 통제되고 해맞이 행사가 금지되는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리산 천왕봉 등 4곳의 새해 일출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 그리고 겨울이 특히 아름다운 덕유산 향적봉, 마지막으로 한려해상 다라공원이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입니다. 2022년도에 새해에는 4개의 국립공원의 일출 장면을 라이브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새해 일출 영상은 국립공원 TV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단 설악산 대청봉 일출 영상은 설악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출 영상 생중계 시청을 위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미리 국립공원 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팔로우와 알림 설정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출은 TV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관람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저렇게 해넘이 행사가 금지됐지만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금지됐지만 또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이나 개별 산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당부 말씀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겨울 산행은 추울뿐만 아니라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한모, 기마개, 장갑 등 기본 장비는 물론이고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들, 등산 스틱, 아이젠, 스케치 등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 부근에는 칼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서 저체온증이 올 수 있거든요. 추위를 막을 여벌의 옷과 방풍 점퍼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어느 계절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산행 코스와 기상 상황도 미리 체크하셔야 하고요. 산은 해가 더 빨리 지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는 시간까지 하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먹을 열량 높은 초콜릿도 챙기시고 보온 물병도 꼭 챙기셔서 따뜻한 물도 마시고 체온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겨울 산행은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공원공단 홍보실 정성자 뉴미디어 담당관이었습니다. 예, 12월 29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